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예, 대세는 기울었고, 하지만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 방심한 그 틈을 타서 헌법재판소에 무지막지한 이 탄핵 인용과 또 이 검찰 조작 검사들의 무지막지한 조작 날조 수사로 이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이 됐듯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히 대세는 기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부터 이 민주당, 남도당 놈들의 선전선동에 부안해동한 이 검찰, 공수처, 경찰, 불법 수사죠, 불법 수사.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놈들이 수사를 하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경찰 내부, 검찰 내부, 공수처 내부 상황을 보시면 좀 심각해요, 심각해. 아니, 본인들도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의 상식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 어용 검사, 어용 경찰 이런 놈들이 윗대가리들이 저렇게 설레발이 치는 거지, 대다수의 경찰, 검찰 이 분들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도 이렇게 불법.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죠. 누가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도 아는데 법을 공부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불법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이재명의 남로당 애들이 뭐 너네들 다 잘라버리겠다. 나중에 뭐 퇴직금도 못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내란죄로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 2차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다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도 그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공수처 오동훈이라는 놈의 목숨줄까지 위태로운 상황. 이런 놈들은 뭐 당연히 예전 같으면 구족을 면해야 되는데 뭐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이라도 우리가 발본색원에서 법의 심판을 강력하게 받도록 해야 된다. 이제 하다가 이런 기사도 나오죠, 여러분. 아, 이게 지금 연합뉴스인가요? 연합뉴스 단독인데 참 연합뉴스도 대단합니다. 예? 국가의 세금을 빨아들이면서 기사를 잇따른 걸 씁니까? 단독이 이런 게 단독입니까? 집행 투입 경찰의 장기전 대비해서 예비 배터리 및 기저귀를 준비해라. 뭐 이러고 자빠졌는데, 자 여러분 뭐 제가 이번 주말에 이하상 변호사님 만나고 사무실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우리가 뭐 인지도나 뭐 그런 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뭐 서울대 또 출신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참 이 이재명과 이 남로당 놈들, 이런 놈들이 얼마나 수가 얄팍하고 머리통에 든 게 없는지를. 아니 지금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 국민 세금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경찰의 직무집행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경찰의 직무집행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이 기저귀를 경찰 장구로 양성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저귀를 오래 또 차다 보면 기저귀를 차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기저귀를 차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땀띠도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만 주면 되겠어요? 분도, 우리가 아기들 땀띠 날 때 바르는 분 있잖아. 분도 또 지급해야 되고, 썩나면 또 연고도도 발라야 되고, 연고도 지급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진짜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재명과 이 남로당 놈들이 북한을 동경하고 대갈통이 미안하지만 뭐 미안할 것도 없죠. 북한의 인민들처럼 멈춰있다. 조선시대에 멈춰있기 때문에 얘네들 대갈통의 수준은 조선시대의 백성들하고 수준이 똑같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현재 21세기 2025년도에 2030 세대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보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같지 않는 거예요.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편적입니다. 예, 아주 보수적으로 나오는 거고 50%가 넘은 데는 뭐 지난주부터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눈앞이라고 그러는데 지난주도 지금 2030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주당은 하락하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당이 역전을 했다라는 그런 지지율 조사도 나와요. 아무튼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뭐 로데이터도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예,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어쨌든 46%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보다 웃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지지율이 48%예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40% 턱걸이로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지만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지지율보다도 높습니다. 예. 자,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게 2030, 20대, 30대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어요. 아유, 참. 그만큼 저들의 수준과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이제 지탱하고 또 이 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20대, 30대에 깨어있는 이 청년들이 눈을 뜨고 있다. 저들의 선동질에 이제는 부활해동 또는 저들의 선동질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저놈들이 발악할수록 지지율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좀 보시면 중도층을 대표하는 2030 세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그리고 40대에서는 37% 많이 후전된 거죠. 40대, 50대가 완전히 저쪽 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37%면 많이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매우 지지한다. 39%, 지지하는 편이다. 7%, 그러면 지지한다는 게 46%,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6%,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는 47, 53%,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연령별 10대에서 29세까지 43%를 지지했고 30대가 45%, 40대도 37%, 50대도 41%가 이제 40%가 넘었어요. 50대도. 그리고 60, 70은 당연히 53, 61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6%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그래프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꼬꾸라지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올라가고 있다는 그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얘네들이 뭐 계엄은 내란이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막 수십 명씩 날려버리고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망쳐놨다라는 걸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스톱을 시켜놨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좋아질 이유가 없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지금 이 그래프에 나오고 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0%에 육박하는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반면에 이재명이라는 놈은 30% 초반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또한 역전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놈들의 만행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 그리고 종북 세력들을 싹 다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